자, 잠시 멈추시고 확인을 해보셨죠?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뒤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좀 어려운 말로 순열 그리고 조합이라고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순열과 조합.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3학년 과정을 여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건데, 거기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194쪽 얘네 보시면 한 줄로 세우는 경우라는 말이 있어. 그치? 일렬 순이라고 했네. 일종의 일렬로 나타낸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카드가 있어요. 1, 2, 3, 4, 5가 적힌 카드가 5장이에요. 이렇게 한 장씩 있는데 얘를 가지고 그 중에 한 장씩을 뽑아.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여기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어느 자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경우의 수 나오나요? 이 100의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있을까? 5장 중에 한 장에 들어갈 수 있지. 그치? 한 장을 여기다 딱 채워놨어. 그럼 몇 장 남았어? 카드가 4장 남았죠.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4가지. 그럼 1의 자리는 3가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잇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몇 장이냐 그걸 기준으로 몇 장을 채우는 건지 알았지?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네 사람이 있어요. 이 4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자,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4칸짜리를 모두 채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 맨 앞에는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 1가지 이렇게 고배 법칙을 통해서 24가지 이렇게 얘기해준대. 알았지? 그래서 전체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4부터 1까지 그냥 한 번에 끝. 근데 전체 중에 일부를 나열한다? 그럼 그 숫자부터 몇 칸인지 요 카드의 장수, 자연수의 개수로 환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웃하는 경우의 수. 자, 이웃한다는 얘기는 그 주어진 몇 명의 대상들이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단계는 1에 첫 번째 그 대상을 한 명으로 보세요. 무조건 한 명으로. 이웃해. 예를 들어서 여학생 3명인데 이 여학생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보래. 그래? 그럼 얘네들 3명은 모두 한 명으로 취급해서 계산하라 이거냐.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나열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4명이 있어요. 이 7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명이니까 7, 6, 5, 4, 3, 2, 1을 다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 남학생 3명을 이웃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한다면 전체를 몇 명으로 보라는 얘기야? 이웃한 대상을 한 명으로 보니까 남학생을 한 명으로 보고, 그러니까 전체가 5명이지, 그치? 그래서 5명을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나열이야. 누구? 그 중에서 얘네들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묶어있지만 그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렇게 계산해달라 그런 얘기야. 그런가 하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역시 또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나온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개수는 문제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0을 포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이렇게 있어. 이 5장을 가지고 아까 했잖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맨 앞에 5, 그 다음에 5 빼기 1, 4. 그치? 그러니까 n-1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0이 예를 들어 껴있어. 0은 첫째 자리 무조건 못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중에 n 빼기 1, 0을 뺀 나머지고 어쨌든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또 n-1, n-2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계산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데 네 번째는 좀 다른 개념이라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서 197쪽에 1번 문제 볼게요. 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첫 번째, 5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그러니까 전체가 5명이죠. 그럼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고 했으니까 일렬로 수는 4칸짜리 만들어 놓고 맨 앞에 몇 명 올 수 있어? 5명, 4명, 3명, 2명, 끝. 이렇게 120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 문제. 선생님 1명과 학생 3명이 일렬로 세우는데
선생님이 두 번째로 정해. 그럼 특정한 인물의 순서가 결정이 됐죠. 일단 4명을 일렬로 나누니까 4칸이야. 그 중에 선생님의 위치는 결정이 됐으니까 학생들 보고 맨 앞에 올 사람, 두 번째 올 사람, 마지막에 올 사람, 그냥 격정해서 6가지 경우 이렇게 환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죠. A, B, C, D, E 이렇게 5명인데 얘를 갖다가 한 줄로 세운대요. 한 줄로 세워? 그럼 5, 4, 3, 2, 1이야. 전체를 한 줄로 세우는 건. 그 중에 A, B가 이웃하는 건 어떻게 봐? 무조건 한 명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얘들 한 명으로 봤어요. 전체가 그럼 몇 명이니? 4명인 거지, 그지? 그래서 4, 3, 2, 1 아예 하는데 얘들을 그 다음에 하는 이유는 이렇게 4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여기서 A, B가 이렇게 있으면 A, B인 경우, B, A인 경우 2가지씩이지. 그럼 이쪽에서도 A, B인 경우, B는 2가지죠. 그래서 2 곱하기 1 그 안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 알았어? 계산합니다. 뒤쪽 보자. 3번입니다. 자연수 개수인데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숫자가 있어. 그 중에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자, 첫 번째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되죠. 5, 4, 4가지. 그래서 모두 20가지가 정답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특정한 의미가 있죠. 뭐냐고 했냐면 두 자리 짝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짝수라는 것은 끝에 자수가 뭐가 들어가야 돼? 짝수가 들어가야 되죠. 2 또는 4.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딱 2가지밖에 없어. 맞지? 근데 문제는 우린 짝수라는 것 때문에 1의 자리를 먼저 헤아렸잖아.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럼 이 중에 전체 5개 중에 한 가지가 이미 고정돼 있죠. 그럼 여기를 먼저 따졌으니까 앞에는 앞에서부터 따졌으니까 얘를 따졌으니까 지금 카드가 몇 장 남아있니? 현재 4장 남아있죠. 그 4장 중에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그래서 몇 가지? 8가지가 바로 짝수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0이 들어가 있어요. 0, 1, 2, 3, 4, 5 모두 몇 장? 6장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0이 포함되는 경우는 0만 좀 특별 대우를 해주면 된다. 그럼 0이 올 수 없는 자릿수가 여기니까 2가지 방법이 있죠. 전체 중에 여기다 0을 놓고 나열한 경우의 수를 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전체 6장 중에 0을 뺀 나머지 5장의 카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는 끝났고 어느 한 숫자가 왔다는 가정하에 5장이 어디에 와도 관계없으니까 이제 그 5장을 가지고 2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5가지, 그 다음 4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0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알았지? 자, 오른쪽 페이지 가는데 대표 뽑기라고 돼 있네. 자, 요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대표 뽑기인데 일명 순서가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은 여러 명을 뽑았어.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있고요.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경우가 있어. 맞지? 그러면 어떤 게 경우의 수가 많냐면 이게 훨씬 경우의 수가 많겠네요. 이렇게 할게. A, B, C, D, E 5명이 있어. 그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으면 반장과 부반장은 서로 자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A, B인 경우, 여기 B, A인 경우가 다 다른 경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반장이고 여기가 부반장이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4 그래서 20가지가 되는 건데, 두 번째는 회장을 2명을 뽑는데, 회장을 2명을 뽑으면 A, B가 회장인 경우나 B, A가 회장인 경우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A와 B가 회장인 거잖아.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는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만 지금까지 계산했잖아. 이 방법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를 채운 다음에 경우의 수라는 것이 원래 그래.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빠짐없이, 그렇죠?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마다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더 존재하면 우리는 고배 법칙에 의해서 더 곱해준단 말이야. 그만큼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가 그랬지. 그런데 계산을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하나마다 다 똑같은 경우야. 그럼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경우의 수가 줄어들 때는 반대로 나눠주시면 돼. 어떻게 나누느냐? 지금 2명을 뽑았잖아. 뽑는 경우의 수야.
뽑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뽑히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둘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 다시 한번. 전체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리가 바뀌어도 같은 경우의 수는 그 대상은 2명 뽑았죠. 그럼 2명을 왔다 갔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돼. 예를 들어 여기가 3자리였어. 그럼 3개를 왔다 갔다 나열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주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n개를 갖다가 뽑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럼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 그럼 n 빼기 1 이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 중에서 얼마가 나눠? 2 곱하기 1 즉 2로 나눈 게 되는 거고, 이 전체 n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3개니까 n-1, n-1 한 다음에 나누기 3, 2, 1이야. 그래서 6으로 나눈다. 앞에 개념 부분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다?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의미가 있다 이 뜻이야. 문제 보겠습니다. 199쪽에 5번이에요. A, B, C, D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는데 뭐야? 다 위치가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서기 4, 3, 2 이렇게 24가지가 그냥 정답이야. 자, 그런데 6번은요. 잘 보세요. 전체 7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어달리기에 출전할 대표 2명을 뽑는. 대표 2명이에요. 대표 2명. 대표 2명이니까 누가 먼저 뽑은 상관없어. 선생님 근데요, 이어달리기는 누가 먼저 달리고 나중에 달리려 있잖아요.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지금 중에서는 7명 중에 누가 대회 나갈래? 누가 대표로 나갈래? 그 2명을 뽑는 경우야. 그러니까 1명, 2명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해도 똑같은 경우죠.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대표 2명에 관한 의미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7번 잘 보세요. 이 강의는 우리 톡방 있잖아.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 그대로 올려줄 거니까 이따 다시 한번 더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이번 달은 그렇게 앞으로도 좀 그게 더 도움이 된다면 선생님이 강의를 계속 올릴 테니까 쭉 가다 또 멈추고 또 보고 또 멈추고 또 보고. 물론 선생님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지. 아니라고 해. 아니야. 고마워, 도현아. 알지? 그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보세요. 자, 거기 보면 7번이 있어. 원이 있는데 원 위에 점 4개가 있어요. A, B, C, D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경우의 수. 선분? 선분은 뭐야? 점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넷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야. 예를 들어 A, B 뽑는 것과 B, A 뽑는 것은 선분이 똑같죠. 그치? 아,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구나. 고로 4 곱하기 3 2개 뽑고 나누기 2 곱하기 1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세 꼭지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경우의 수래. 예를 들어 삼각형을 만들면 점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그럼 삼각형 ABC나 삼각형 ACB나 삼각형 BAC나 다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어도 자리가 바뀌어도 같은 경우의 수니까 일단 점을 3개를 뽑아야 되니까 4, 3, 2 나열했죠? 그 다음에 3개 왔다 갔다 해도 똑같으니까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알겠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여기 원을 5개를 갖고 와. 그렇고 나서 직선, 선분의 개수, 그 다음 또 삼각형의 수 똑같습니다. 2개, 3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 그냥 지울게요. 참여하시고. 일명 사색 문제라고 해요. 4가지 색깔을 가지고 3개의 지도를 통해서 나라별로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인접한 나라가 여러 개일 때는 좀 곤란하겠죠. 이제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야. 자, 거기 그림을 보니까 선생님 좋아하는 스네어 모양이 나왔어요. 작은 부. 자, 근데 이 문제가 이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쵸? A, B, C D 다를 게 없어요. 이 문제와 이게 솔직히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느리고 줄이고 그런 방법이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방법은 똑같거든. 대신 가장 많은 부분과 인접해 있는 A를 중심으로 따지는 것이 좋아. 문제인즉슨 네 군데에다가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네 개의 색깔을 칠해서 나타낼 건데 같은 색을 여기저기 칠해도 상관은 없대요. 대신 어떻게 이웃한 부분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구분이 가도록 해달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A가 가장 많이 인접했으니까 여기다 색깔 네 가지 색칠합니다. 넷 중에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네 가지야. 그럼 어떤 색칠을 딱 했어? 그치? 빨간색 칠했다. 그럼 여기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 세 개 남았죠. 여기 색칠하는 거 뺀 나머지, 그치? 그 다음 여기 딱 색칠하고 했더니 여기 몇 개 남았어? 이거 2 남았지. 두 개죠. 그쵸? 자, 다 됐거든요? 그럼 이제 네 군데 색칠했으니까 색깔이 몇 개 남았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색칠할 때 그 나머지 하나뿐만 아니라 B에다가 색칠했던 것은 인접한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지 붙어있는 구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B에 색칠했던 색깔을 또 한 번 색칠해도 관계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D에 들어갈 색깔의 경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 3, 2, 2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색칠하는 문제까지 일단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 단어는 얘기가 다 됐거든요. 오늘 다 하셔야겠죠, 그렇죠? 지금 뭐라 해야 될까? 일단 여기 선생님과 한 것까지 정리하시고 거기 200쪽인가? 거기까지 먼저 빨리 합시다. 알겠죠? 시작하세요.